바쁜 일과를 마치고 조금 어둡지만 퇴근길에 혼자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건 일상의 작은 행복이겠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주 공포스러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17년 중국 락산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저녁, 한 운동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공원에서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신이라고 하며 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녀가 조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길가에 행인이 점점 적어지고 공원은 스산해졌습니다. 사람이 점차 없어지자 그녀는 왠지 무서워져 공원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미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자 왕씨는 당황하며 속도를 내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그림자는 갑자기 가속하여 그녀의 옆에 나타나 그녀와 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신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 사람은 본인보다 키가 조금 더 컸으며 잘생긴 남자였는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저 이 동네 주민인데요. 오늘 저녁 조깅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왕씨는 어리고 잘생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공원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왕신의 아버지 왕민고가 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였죠. 왕민고는 아내에게 딸이 음악을 듣고 있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좀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진정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딸의 동료와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딸의 행적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딸이 산책하는 공원으로 달려가 가랑비 속에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딸의 흔적을 찾지 못해 마지막 희망조차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12시 20분에 부부는 다급한 마음으로 러상구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당직 경찰은 두 사람이 아주 두려워하는 것 같아 바로 그들을 의자로 부축했습니다. 부부는 딸이 저녁 조깅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제 조깅하러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분명 딸이 실종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저녁에 조깅하다 실종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면 시민들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어 경찰은 우선 그녀가 조깅하는 길가의 CCTV를 확보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왕씨는 12월 14일 오후 5시 41분에 아파트 단지 대문을 나와 2번 좌회전한 뒤 골목으로 들어가 10분 후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여러 개의 CCTV가 고장나 그녀가 조깅 도중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가 오후 6시 23분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성인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게 됐습니다. 왕민고 부부는 경찰에게 딸은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일부러 잠수 타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며 조깅할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인터넷에 긴급 도움 요청을 올렸으며 또 여러 사람과 같이 공원과 주변 구역을 샅샅이 찾았지만 여전히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12월 16일 새벽 12시 20분 왕신이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 경찰은 그녀의 실종 사건을 정식으로 입안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씨는 결혼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사건 당시 거주했던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 대학에서 교수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를 모시기 위해 또 어린 딸을 모자람 없이 키우기 위해 1년 전에 창업하였습니다. 새 집을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메탄올 오염 차단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 몇몇 친구와 상의한 후 친환경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경찰은 왕신의 주위 친구들을 통해 그녀는 평상시 성격이 아주 좋아 주변인들과 원한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을 샀던 왕신의 전남편과 파트너도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왕신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미 확보한 단서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4일 오후 6시 23분에 왕신은 위챗 모멘트에 집 갈 준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공원에 있었습니다. 7시 30분쯤 왕민고 부부가 딸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왕 씨는 분명 저 시간대에 실종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왕 씨의 조깅 노선에서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달리던 길의 양쪽에는 자연 생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특별히 보존한 작은 숲이 있었습니다. 숲에서 실종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12월 17일 경찰서에서 50명의 경찰과 10여 마리의 경찰견을 파견하여 왕신이 조깅하는 노선과 도로 옆의 숲속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가랑비가 내린 적이 있어 흔적은 거의 유실되어 수색 작업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또 숲의 면적이 아주 넓어 경찰이 오랫동안 수색했지만 유력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인터넷 언론에서 락산 여교사 저녁 조깅 중 실종됨 이란 제목을 달아 기사문을 작성하였고 이 기사는 중국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왕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무능하다며 비판까지 해댔습니다. 이에 경찰 측에서는 아주 큰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바로 다음 날 인근 금은방 전당포 사장이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15일에 한 젊은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여러 장신구를 판매하였는데 그중 귀걸이가 왕신이 달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하였습니다. 며칠간 뉴스를 보며 곰곰이 생각한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수상하다고 느껴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보를 받은 후 경찰은 곧바로 전당포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4세의 이건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21일 왕신이 실종된 지 7일이 됐을 때 머리에 검은색 봉지가 씌워진 남자가 여러 경찰의 포위하에 경찰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인근에 살고 있는 이건이었습니다. 이건이 임대한 주택은 왕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경찰서에서 200m도 채 안 됐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찾았던 용의자가 바로 곁에 있었다는 걸 상상도 못했었죠. 12월 22일 공원을 수색하던 경찰이 드디어 숨진 왕신을 찾게 됐습니다. 경찰은 왕신을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그녀의 부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왕신의 몸에는 멍이 잔뜩 들어있고 붓기가 심했는데요. 생전에 구타를 당한 흔적이었습니다. 범인은 왕신과 아무런 원한이 없을 건데 왜 그녀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경찰 조사 후 이건에게 여러 번의 강도 전가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왕신의 금품을 훔치려다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건은 반년 전에 도박에 빠졌는데요. 그는 결혼집을 구매하려고 준비한 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건의 약혼녀는 그에게 크게 실망하여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수입이 없어지자 이건은 감옥 갈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질을 해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을 살피며 타겟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신의 손목에 금팔찌가 있는 걸 보고 또 그녀가 혼자 조깅하고 있어 범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건은 왕신을 오랫동안 미행하다가 상대방이 항상 혼자 조깅하는 걸 확인하고 본인도 저녁 조깅을 하는 척 했습니다. 왕신은 그를 경계하지 않고 그와 같이 달리며 수다까지 떨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둘은 공원 깊숙이 가게 됐습니다. 이건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를 시기를 기다렸는데요. 마침 왕신이
갑자기 본인의 운동량에 도달했다며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이건은 갑자기 돌변하여 팔목에 차고 있는 팔찌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돌변한 그를 보며 왕씨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겁을 먹게 된 그녀는 바로 본인의 팔찌를 그에게 줬습니다. 팔찌를 받은 이건은 몸을 돌려 길가의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왕씨는 빨리 경찰에게 신고하여 본인의 팔찌를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씨는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할 때 이건이 뒤돌아봐 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이건은 다시 왕신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신은 살고 싶어 그에게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던 이건은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이건과 거리가 벌어진 왕씨는 바로 공원을 뛰쳐나가려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건은 그녀가 또 경찰에 신고하는 줄 알고 다시 그녀를 쫓아가 길가에 있는 돌로 왕신을 내려쳤습니다. 왕신은 그의 공격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이건은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왕신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깨닫게 되어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주위에 본인과 왕신 외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자 그는 숨진 그녀를 숨겨놓으면 본인이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은 공원에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면을 찾아 그곳에 왕신을 집어넣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그가 손으로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왕신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다쳐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 왕신은 본인이 매장당하고 있는 걸 눈치챘고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신의 애원은 이건의 분노만 더 부추겼습니다. 결국 그는 왕신을 숨지게 했습니다. 구덩이를 답한 이건은 왕신을 구덩이 안으로 끌어넣고 그녀의 몸에 흙과 낙엽을 덮어놓았습니다. 이건은 또 왕신의 핸드폰과 모든 장신구를 들고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의 폭행 시간은 7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왕민구 부부가 공원으로 딸을 찾으러 갔을 때 딸은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지만 비극은 결국 일어나게 됐습니다. 왕민구 부부는 그저 범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럼 체포된 이건은 도대체 어떤 처벌을 선고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판결을 왕민구 부부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히게 된 이건은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왕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본인의 목숨으로 속죄하겠다고 극형 외에 다른 처벌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동생을 시켜 3,000위안, 하나로 약 57만 원이 되는 신용카드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진짜 자기 목숨으로 속죄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극형을 피하려는 걸까요? 그는 분명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2018년 4월 22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이건에 대해 하나로 290만 원의 벌금과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듣고 난 이건은 이전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피해자와 사실 아는 사이라며 왕신과 몸다툼 중 실수로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는 왜 말을 바꿨을까요? 법원에서는 그에 대해 강도, 절도, 그리고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여러 혐의로 극형을 처할 수 있었지만 과실상해는 고의상해보다 형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는 분명 극형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이건의 번복에 판사는 그에게 둘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은 답변을 거부하며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또 그에게 왕신의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지만 그는 역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왕신의 어머니는 통곡하며 자신이 힘들게 키운 불쌍한 딸이 짐승보다 못한 범죄자에게 당해 숨지게 됐다고 슬퍼했습니다. 이건은 중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범죄에 대한 재판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극형을 실시하려면 최고인민법원에 확인을 걸쳐야 했는데 사건 발생한 지 4년 후에서야 법원에서 마침내 판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22년 3월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이건의 극형에 대한 형사 판결을 승인하여 형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62세 왕민고와 그의 아내 58세 아내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법이 결국 공정한 판결을 내려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왕민고는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편히 숙면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저녁에 조깅하여 참변을 당한 사건에 중국 네티즌들도 많은 토론을 진행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여성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집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왕신의 잘못이 아니라 범죄자의 잘못이라며 여성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범죄자가 없는 안전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여성이 저녁에 조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